네, 좋은 제품을 애국 기업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요. 사냥류 좋은 거 아시죠? 단백질. 네덜란드 단백질을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연구 개발한 건데요. 100% 네덜란드입니다. 하루에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다이어트도 되고 단백질, 근육 빵빵합니다. 전화하세요. 이봉규 TV 구독자님께 특별 할인합니다. 자, 정치계의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강태풍, 강신업 변호사 나왔는데요. 자, 문재인이 잘못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공영방송을 좌파 일색으로 싹 판가래 해놓은 거. 이게 지금 우리한테는 치명적으로 아직까지도 이거 기로준 운동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이라고요? KBS 사장 아시죠? 네. 이 고대영 사장이 2018년에 쫓겨났거든요. 근데 고대영 사장을 쫓겨내는 걸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뭐 고대영 사장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뇌물을 받았다든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KBS 그 이사의 이 구성을 잘못했다는 그런 이유로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규영 이사라고 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문재인 때문에 쫓겨났다가 다시 이제 그 법원에서 그야말로 그 쫓겨낸 것이 잘못됐다 이런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강기영 이사가 이제 어떤 분이냐면은 KBS 이사였는데 뭐 법카를 쓰는 데 있어서 뭐 김밥을 사 먹었다. 그다음에 그분 그래 강기영 이사가 또 뭐 일요일 날 집 주변에서 뭘 사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야말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강기영 이사는 명예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기영 이사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사회에서 어떤 의결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대영 사장을 쫓아낸 겁니다. 근데 이번에 6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이 고대영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무죄입니다. 무죄. 이렇게 되면 이제 고대영 사장은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 월급 못 받은 거 있죠? 2018년부터 다 받습니다. 그 이자까지 다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변호사비까지 전부 다 물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돈 어떤 돈으로 물어냅니까? 그 국가 돈이잖아요. 그렇죠. KBS 돈으로 물어내야 되잖아요. 도둑놈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KBS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해가지고서 저 문재인한테 돈 받아내야 됩니다. 저 문재인이가 이 KBS라든지 또 MBC의 또 김장겸 사장이라고 또 쫓겨났거든요. 김장겸 사장은 이제 또 이제 징역까지 또 형을 받을 정도로 또 이렇게 쫓아냈는데 사실은 그것도 지금 재판 중입니다. 아마 이제 저는 명예 회복하고 이제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직권 남용하고 노조를 갖다 탄압했다는 거예요. 김장겸 사장이 그렇게 해가지고 쫓아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KBS, MBC 여기 공영방송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한 것이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대영 사장이 쫓겨나고 그 다음에 왔던 김의철 사장. 이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와요. 근데 이자가 얼마나 그 적반하장의 말을 했냐면 아마 박사님 아실 거예요. 지가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KBS 수신료를 갖다가 이제 분리징수하려고 그러잖아요. 분리징수하려고 그러는데 이 분리징수 안 하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대로 하면 통합징수 하면 자기가 물러나게 주겠다. 물러나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마치 무슨 독립투사라도 된 듯이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분리징수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이 KBS에서 나쁜 짓을 했냐면은 KBS 이렇게 장악하자마자 KBS 올바른 그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PD들 전부 다 한직으로 발령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내보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창고지기로 발령내고 기자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직권을 남용하고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업무를 갖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김의철이죠. 이 김의철에 대한 어떤 그 타도 지금 이것이 KBS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KBS 기자 한 명이 그 앞에서 이영풍 기자가 1인 시위하고 있고 1인 시위한 지 오래됐죠. 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물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드러난 걸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 문재인의 이 KBS 공영방송 장악 또 MBC 공영방송 장악 이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고대영 사장의 판결을 기점으로 해서 이번에 확실히 국민의힘 그리고 또 이거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론 제대로 된 시민단체라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 잘못을 갖다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KBS 이 김의철 반드시 수사해야 되고요. 수사를 촉구하는 겁니다, 제가. 물론 이제 이 KBS 김의철에 대해서 수사가 지금 들어가 있고 또 수사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김의철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문재인이 사실은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영 사장이라든지 또 김장겸 또 MBC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강제로 쫓아낸 거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고대영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KBS에서 다 물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합니다.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4년 동안에 지금 월급, 사회금 다 물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변호사비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이거 뭐 수억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상권 청구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김기현 대표도 이런 거를 잘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거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시민단체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국민의힘 차원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겁니다. 공영방송 장악 시도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 어떤 태스크포스 TF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의힘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 또 지금 나오는 것이 뭐냐면 네이버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알고리즘 조작 이 의혹이 있거든요. 그거 큽니다. 예, 큽니다 이거. 저는 만약에 이 네이버가 진짜로 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면 이건 경천 동지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 설마 했거든요. 그 두루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죠. 설마 했는데 지금 상당한 의혹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지금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야말로 총력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물론 시민단체 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 같은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뭐 용산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있지만 이런 어떤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이라든지 또는 뭐 KBS의 공영방송 김은철 사장 같은 사람들의 장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에서 당력을 총 집결해가지고 의원들이 나서고 의원들이 한마디씩 다 해야 됩니다. 방송에 나가서 다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대변인도 나서고 당대표도 나서고 다 나서야 되고 그다음에 TF 만들어가지고 총체적으로 전문가들 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의 전문가들, 당에 또 많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방송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야말로 총력 체제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만 다시 말해서 지금도 아직 저는 언론 지형이 좌파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뭐 MBC는 말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MBC는 뭐 대놓고 그럽니다. 대놓고 지금 사실은 홍준표 부르고 대놓고 또 이준석 부르고 대놓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MBC라든지 KBS도 아직도 좀 좌파로 기울어져 있는 거고요. 김수철 사장 아직도 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언론 지형을 갖다가 빠르게 정상화시키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정말 당 차원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찌끔찌끔은 하고 있어요. 예, 하고는 있어요. 그 심각성. 예, 심각성.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당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또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것이 그 원래 이제 최고 회의 같은 거 하면은 카메라가 막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당 대표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 얘기하고 한 마디씩 쭉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카메라가 다 나갑니다. 나가면 자기들끼리 이제 또 회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당에 자꾸 있어 봤는데 이 카메라 있을 때 있죠. 이 카메라를 의식해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서는 이 카메라 빠지면은 이 안에서 이제 비공개 회의할 때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비공개 회의하면 바쁘다고 몇 사람은 그냥 가버려. 공개 회의 끝나자마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공개 회의할 때는 막 거품 물다가 비공개 회의로 가는 순간 언제 그러냐 싶어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카메라 앞에 그냥 마치 뭐 이제 자기 뭐 선전 하려고 이렇게 말만 해놓고 나서 던져놓고 나서 실제로 이걸 갖다가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당이야말로 이 실행력이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론에 나가가지고서 자꾸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이 좌파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도록 확실하게 어떤 국민들한테 알리는 이게 중요하다는 건 또 하나의 중요한 거지만 실제로 이 행동력이 없으면 그냥 말만 하다 마는 거예요. 최고위가 네. 저는 이제 그거 지금 잘 지적했는데 그 볼 때마다 무슨 자기네들 정견 발표하듯이 예. 뭐 한마디 시청자들이 완전 방송이야. 그 방송이야. 자기들 어필하는 거. 막 이렇게 싸우는 척하고. 예. 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건 최고위에서 작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작전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으면 어느 정도 대충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기자들 다 나간다. 나가고 나서가 중요하거든요. 자, KBS 이거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예, 그렇죠. 이거 죽여야 된다. 야, 김희철이,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당신은 너 맡- 이쪽 이거 맡고, 파트에서 네. 김희철이의 비리, 그렇죠. 이거 수사하도록 해라.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정책적으로 KBS가 이런 난도질 못하게 해라. 이쪽에서 하다못해 세무조사라도 그렇죠. 공영방송은 세무조사 못 들어가? 그렇죠. 다 해야지. 왜냐면 쓴 것들 이상한 게 있잖아. 그렇죠. 특활비 같은 거. 아니 그 무슨 고대영 사상 쫓아낼 때는 글쎄 말입니다. 무슨 김밥 먹은 것까지 다 뒤졌잖아. 글쎄 말입니다. 강경 이사 같은 그래가지고 경우 말이죠. 그래서 이참에 자 총선 몇 달 남았으니까 예. 자 이번에 한 달 내에 이거 KBS, MBC 정상화 만드는데 사장 단서부터 그냥 보도본부장, 그렇죠. 보도국장 다 날립시다. 그렇죠. 이렇게 날리자. 예. 이거 작전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괜히 카메라 앞이니까 무슨 저 MBC 뭐 예. 저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안 되면은 예. 너들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잡는 건 어떻게 잡을 건데? 그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다음에? 그게 바로 국민의힘하고 좌파 정당하고 다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생각해도 말이죠. 아주 철저했어요. 그러니까 심이라고 독하고 어떻게 그게 독합니까? 그러니까 군사작전 펼치듯이 예, 독해요, 얘들은. 예, 군사작전 펼치듯이 예. 자기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래서 상임위가 있는 거예요. 상임위가 그렇죠. 예. 상임위별로 작업을 들어가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박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밖으로 얘기하는 것도 물론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실행력을 좀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쟤들은 말이죠. 그냥 1년 만에 298명인가 우리 보수 인사를 다 깜빵 집어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만 방송 아닙니다. 다 자르고 예. 나도 잘렸잖아. 그렇죠. 그때 다 잘렸잖아. 잘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영방송 순식간에 장악했어요. 이거 1년 만에 장악한 겁니다. 얘들이 2017년에 권력 잡고서 2018년에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고대영 사장이. 아니 예, 김장겸 MBC도 바로 쫓겨났고요. 선거 끝나자마자 끝나자마자 그냥. 아니 선거 끝나자마자 패널들 다 작살났다니까. 예, 끝나자마자.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만 잘렸다고 나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뿐만 아니라 그때 우죽순처럼 보수 패널 다 작살났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저도 사실 방송 끝나자마자. 많이 나가다가 제가 이제 저는 좀 조국 까고 나서 이제 저는 법률 패널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했습니다만은 조국 까고 나서 바로 잘라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쟤들은 실행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말만 하고 점잖은 사람들, 고관대작한 장관한 사람들, 검사장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법원장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냥 앉아가지고서 그냥 시킬 줄만 알고 실행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처님도 행동하는 자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행동하는 자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자의 미래는 정해져 있다. 기독교도 하나님이 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똑같아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달란트를 써야 그렇죠. 그 주인이 도와주지 달란트를 안 쓰면 책망한다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한테 제가 이제 그 어떤 우리 이두봉기 TV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여튼 실행력, 행동력 좀 보여주시고 확실하게 이 KBS, MBC 이 공영방송 장악한 이 나쁜 자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거 있으면 하고 고소할 거 있으면 장차원에서 하라 이 말입니다. 그 정점에는 예. 문재인이 있으니 예, 문재인까지. 이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죄를 확실하게 파고 물어야 들어가야 돼요. 예, 파고 들어가야 어떻게 공영방송을 장악했고 그렇죠. 어떻게 직권을 남용했는지. 그렇죠. 대통령이 공영방송 장악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루트로 어떤 명령을 해서 개입했는지 마치 서해 공무원 피해 살해 사건처럼 자료 삭제하는데 그렇죠. 국정원과 안보실장이 다 움직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대통령 명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공영방송 장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누구한테 명령을 해서 이 장악을 시도했는지 불법적으로 직권남용을 했는지 이걸 잡아서 문재인서부터 처단을 하면은 이 공영방송이 정상화 안 되겠습니까? 입으로만 떠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부터 공영방송이 그래서 어느 나라나 우리도 그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하고 제일 처음 새벽에 5시에. 예. 새벽 5시에 제일 처음 한 일이 예. 지금으로 말하면 KBS예요. 그렇죠. 예. 그 방송 장악하러 들어간 거예요. 방송을 그리고 통해서 이제 이거 읽어라. 예. 그만큼 방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온 국민을 움직이는데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김의철이 이게 그거 하나 쫓아내지를 못하고 네. 안 됩니다. 작전 군사 작전 하듯이 해주길 바랍니다. 시간 없습니다. 이제 총선 마치겠습니다.